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글로벌 항공 동맹을 어떻게 뒤흔들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항공사 합병의 매혹적인 세계와 아시아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규모 합병이 어떻게 우리의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동맹을 뒤흔들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살펴볼 준비를 하세요. 1. 반전된 줄거리 얼라이언스 개편. 스타 얼라이언스, SKYTAM, ONEWRLD라는 3명의 대형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고위험 포커 게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항공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스카이팀 회원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의 가장 소중한 회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번 합병으로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 카드를 버리고 스카이팀 테이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 얼라이언스는 약간의 난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의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에서 주요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스카이팀은 업그레이드되어 아시아나항공의 귀중한 노선과 허브를 자체적으로 추가합니다. 마치 어벤져스가 아시아에서 초능력을 가진 새로운 멤버를 얻은 것 같습니다. 스타 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은 전 세계 항공사를 연결하는 3대 글로벌 항공 동맹 중 두 곳으로 노선, 서비스 및 승객 혜택에 대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타 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스타 얼라이언스 설립 연도 1997년. 회원사 유나이티드 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ANA 전 일본 공수 등 26개 회원사를 보유한 글로벌 얼라이언스 중 가장 크고 오래됐습니다. 혜택 회원은 승객에게 원활한 환승, 공항 공용 라운지,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동맹은 거의 200개 국가에 걸쳐 1200개 이상의 목적지를 연결합니다. 강점 스타 얼라이언스는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제 여행객을 위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스카이팀 설립 연도 2000년. 회원사 델타항공, 에어프랑스-KLM, 대한항공, 아에로멕시코 등 19개 회원 항공사로 구성된 두 번째로 큰 얼라이언스입니다. 혜택 스타 얼라이언스와 유사하게 스카이팀은 조정된 비행 일정, 공유 공항 라운지, 통합 상용 고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응집력 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강점 스카이팀은 특히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동맹 모두 회원 항공사의 결합된 자원을 활용하여 연결성을 향상하고 여행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노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승객은 단일 항공사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목적지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얻나요? 유나이티드 항공, 루프트한자 등 대형 항공사가 포함된 스타 얼라이언스가 한국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탈퇴는 이제 스타 얼라이언스 고객이 특히 한국을 오가는 노선에서 환승 옵션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시아나 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체결한 기존 공동운항 계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스카이팀은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 지붕 아래 있기 때문에 승객들에게 아시아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더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스카이팀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스타 얼라이언스와 원월드의 경쟁자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3. 상용 고객 드라마 마일리지 붕괴. 충실한 아시아나 클럽 회원들에게 이번 합병은 특별한 파티에 초대받았으나 새로운 복장 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아시아나 클럽에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등급 혜택을 전환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잃을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반면에 스카이패스 회원들은 아마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나 네트워크 덕분에 수많은 새로운 노선과 특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 시장 독점 하늘을 지배하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국내 항공 노선의 무려 60%와 국제선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며 한국 항공시장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이 도시의 모든 경쟁업체를 사들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옵션도 있지만 그 수가 너무 적고 라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공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배력은 규제 당국의 위험 신호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유럽 주요 노선 포기 등 거창한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규제 당국의 자신들이 한국 하늘의 큰 나쁜 늑대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급 효과 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객들에게는 변화가 눈에 띌 것입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다면 스카이팀 네트워크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는 환승, 라운지 이용은 물론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항공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이 경쟁자들은 칼을 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 얼라이언스 소속인 ANA나 싱가포르 항공 같은 항공사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이탈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행 항공편을 늘리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ONEW와 RLD조차도 대안을 찾는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노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6. 최종 카운트다운 마지막 승인을 기다리는 중. 합병이 거의 완료됐지만 아직 한 가지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승인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거래가 난기류 속에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보다 더 빨리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두 항공사가 합병하기로 결정하면 악수만 하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미국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 DOJ가 개입합니다. DOJ는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거래의 최종 심판관과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이러한 노선의 경쟁이 줄어들면 티켓 가격이 높아지고 선택권이 줄어들며 승객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DOJ의 임무는 거래가 미국 시장의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까지 이 합병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합병이 새로운 차원으로 치솟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소란을 겪을 것인가?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이 멋진 드라마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보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하늘이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